그러면 진짜 속마음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나 혼자만 오롯이 있는 공간인 검색창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의 네모난 창, 네이버의 네모난 창, 다음에 네모난 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칠 때, 김보경의 책 읽을 결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책을 하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히 내가 찍은 후보가 될 것 같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그 후보를 찍었는데 다른 사람이 당선이 됐다. 여론조사에서는 A 후보가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결과를 보니 B 후보가 됐다. 도대체 사람들은 그 설문조사에서 뭐라고 한 것일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것일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거기에는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파헤치는 책, 오늘은 빅데이터 시대에 읽을 만한 책, 모두 거짓말을 한다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좀 재밌는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트한 횟수를 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여성들은 나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데이트를 해. 이렇게 한 응답률이 굉장히 많다고 치면 남자들은 저는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데이트를 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데이트를 한 횟수를 물었으면 남녀가 같이 데이트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은 훨씬 더 적게 대답하고 남성들은 훨씬 더 많이 대답합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꼭 남녀의 데이트에 대한 응답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되는 많은 현상들 중에서는 실제로 A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B는 똑같은 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실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거의 24시간 머물고 있는 인터넷의 세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에 넘쳐다니는 빅데이터입니다. 이 책 자체가 2017년 미국에서 출간되기 전부터 이 저자의 연구가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트럼프의 당선입니다. 여러분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 이렇게 좀 더 알려진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 트럼프 바로 앞에 있었던 대통령이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오바마를 찍을 때는 전부 다 인종차별에 대한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일시에 다 인종차별주의자로 변신해서 트럼프를 찍은 건가?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예측하면서 이 책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종차별을 얘기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바마를 찍으면서 피부색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던 속마음은 과연 거짓말이었을까?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이 책이 알려줍니다. 그 거짓말이었던 증거는 어디 있느냐? 바로 네모난 검색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하거나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을 어느 정도는 숨겨요. 뒤에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 그것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편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을 접촉할 때 그리고 SNS에서 보일 때는 우리가 무슨 가공을 하죠. 그러면 진짜 속마음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나 혼자만 오롯이 있는 공간인 검색창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의 네모난 창, 네이버의 네모난 창, 다음에 네모난 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칠 때 그때 누구의 눈치를 보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두 거짓말을 한다의 저자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츠가 트럼프의 당선 즈음에 있었던 구글 검색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미국에는 인종차별적인 농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흑인을 비하하는 농담들이 많은데 그 검색량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굉장히 힘이 셌던 지역에서도 흑인을 비하하는 농담에 대한 검색량이 이미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우리는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또는 네이버 검색 이슈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또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빅데이터가 아무리 현대 시대의 어떤 신과 같은 존재를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이 책이 얘기하는 주제는 일단 데이터는 힘이 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데이터와 직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옳다고 생각하세요? 스티브 잡스가 나는 시장조사 따위는 하지 않았다. 나는 직관으로 애플을 일으켰다. 이런 명언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실 직관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데이터보다 더 우선하는 것인가?
이 책은 당연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불안이라는 주제를 한번 다뤄봅시다. 현대인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우울증, 불안을 이제 겪잖아요. 그러면 학력이 높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복잡한 대도시에서 우울증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중소도시나 시골에서 우울증이 더 많을까요? 우리는 대도시의 사람들이 더 불안을 많이 느끼고 우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검색량은 실제로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검색을 한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검색하는 양, 실제로 사람들이 뭔가를 찾는 것과 딱 비교해보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들은 것이나 또는 자기가 경험한 것에만 의존을 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를 아는데 굉장히 오류가 나기 쉽다. 그것이 이 책이 이야기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 이 책에서는 4가지 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데이터의 4가지 힘 중에 첫 번째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의 제공은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지금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얘기한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인종차별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마치 과거에는 없었던 것 같지만 지금 새로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부터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사람들이 드러내지만 않았을 뿐이다. 과거에는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솔직한 데이터의 제공은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말하지 않고 속마음을 말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솔직해지는 공간이 빅데이터가 모이는 인터넷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밀접하게 얘기를 해보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익명의 공간에서 나를 드러내는 이 데이터야말로 진짜 솔직한 데이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데이터의 4가지 힘 중에 세 번째인 작은 집단도 클로즈업해서 볼 수 있다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되게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라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니까 굉장히 큰 집단 중에서도 작은 집단일 거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비슷한 성향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자동차를 취미로 하는 커뮤니티 안에서도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색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 커뮤니티를 좋아하는 사람 또는 내가 자동차가 취미인 사람들만 딱 먼저 1차로 조건을 걸고 그 다음 조건으로 이 사람들이 산을 좋아하는지 바다를 좋아하는지 그런 거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작은 집단도 들여다봐서 유용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다는 것이 빅데이터 시대의 굉장히 큰 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인과적 실험의 가능성이라는 건데요. 이게 말이 어렵지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내가 여성이거나 남성이거나 이런 변수도 있고 내가 게임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변수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정말로 그러한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조건을 걸어서 데이터를 검색해 보면 알 수 있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라는 말이 있어요. 상관관계는 그냥 관련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날씨가 더우면 아이스크림 많이 먹게 된다. 이런 거는 상관관계죠. 근데 그 아이스크림의 매출이 늘어난 게 정말 날씨 탓일까? 그건 인과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가?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아이스크림 매출이 늘어난 것이 유명한 모델을 쓸 수도 있고 또 어느 되게 유명한 유튜버가 자기 방송에서 그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비슷한 듯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데요. 이 인과관계를 굉장히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근데 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중 하나가 바로 빅데이터라는 거죠. 이 모두 거짓말을 한다를 쓴 저자처럼 데이터를 굉장히 잘 활용해서 뭔가 좋은 기회를 얻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3가지 활용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방법이 형편없던 것을 개선하려고 할 때만 데이터가 유용합니다.
데이터 자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하던 방법이 잘 되면 그 방법을 계속 잘 개선하면 되는데 거기에 데이터를 가지고 잘못 해석하면 오히려 잘하던 것도 망칠 수 있죠. 그래서 기존의 방법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개선하려고 할 때는 그 이유에 대해서 꼭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이 책이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허리케인이 불어닥친다. 그럼 사람들은 슈퍼에 가서 미리 무슨 물건들을 살 거잖아요. 특히 먹을 것들 사겠죠? 근데 뭘 살까요? 데이터에 의하면 딸기맛 타르트를 많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월마트에서 허리케인이 불어닥치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무엇을 많이 사는가? 월마트 매출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 빅데이터를 다 분석한 결과 사람들은 딸기맛 타르트를 많이 산다는 겁니다. 그럼 월마트는 어떻게 했을까요? 허리케인이 온다는 기상예보가 딱 뜨면 전국의 모든 그 월마트 매장에 가장 손이 잘 닿는 선반에 딸기맛 타르트를 다 배치하는 거예요. 당연히 매출이 훨씬 더 많이 오르겠죠? 그러면 도대체 허리케인하고 딸기맛 타르트는 무슨 관계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일단은 잘 몰라도 예측해서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것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데이터를 잘 활용하려면 우리가 개방적이고 유연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굳어진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제가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에게 들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여성들은 자기들이 한 번쯤 다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35세 이상이 넘어가면 응답률이 갑자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나 자기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했던 여성들이 갑자기 나이가 들면 보수화되는가?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그 데이터 자체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페미니스트라고 스스로를 대답한 응답률이 떨어진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 데이터 자체를 의심하거나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그럼 잘 활용한 사례들이 뭐가 있을까? 이 책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자기가 관심 있는 사례들을 되게 많이 찾을 수 있을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게 오바마의 당선을 이끌었던 데이터 활용법입니다. 그 오바마가 대선을 치를 때 자기 선거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클릭도 잘 하고 오바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면 훨씬 더 좋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어떤 사진을 띄워놨어요? 좋았을까? 그리고 클릭하는 버튼은 오른쪽에 놓는 게 좋을까? 왼쪽에 놓는 게 좋을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방법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 인터넷 시대니까 일단 여러 개를 만들어. 그리고 사람들이 뭘 가장 많이 클릭하는지를 보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정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오바마 선거의 이제 전략이었는데요. 실제로 오바마 캠프에서 3가지 사진을 홈페이지 대문에 걸어 놓습니다. 오바마가 되게 근엄하게 앉아있는 사진, 가족과 있는 사진, 조금 더 밝게 웃고 있는 사진, 이 3가지를 걸어놨는데요. 3가지 사진 중에서 무엇을 했을까? 이 책에 답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모두 거짓말한다. 이 책을 잘 읽고 나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내가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세상을 좀 더 예측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 드시잖아요. 얼마 전에 엄청 인기가 많았던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보시면 과거의 일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맞추잖아요.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모두 거짓말 한다를 읽어서 내가 데이터를 잘 알게 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바로 드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 책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주식입니다. 구글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바이오 주식 이런 것을 되게 검색하는 양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바이오 주식 되게 많이 사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지 않을까? 그걸 보고 내가 미리 주식을 사두면 이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이 저자가 했어요.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실패담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왜 빅데이터로 예측할 수 없느냐? 검색은 주식을 움직이는 여러 요인 중에 한 요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즉 사람의 관심이라는 것은 실제로 주가가 오르고 시장이 움직이고 어떤 물건이 팔리는 것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지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 책에서는 차원의 저주라고 얘기해요.
기업을 움직이고 기술이 개발되는데 관여되는 여러 가지 세계들이 있고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빅데이터는 이 차원들 중에 하나의 차원인 거예요. 이 검색하는 양만 보고 이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마치 전체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다양한 차원을 못 보는 거죠. 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입체여서 앞면만 있는 게 아니라 뒷면도 있고 옆면도 있고 이 안에 뭔가도 있는 건데 이 앞만 보고 판단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빅데이터를 접근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차원만 보여주는 일일 수 있다. 여러 차원이 작동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주식은 빅데이터나 검색의 키워드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아쉬운 결론이죠. 저도 이 책 읽으면서 그러면 이렇게 찾아봐서 나도 주식 하려다 있다 마음 접었고요. 하나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중에서 측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비판적 사고, 그리고 자기 개발의 욕구, 변화를 바라는 욕망, 이런 것들은 사실 측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 책에서는 이런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애쓰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설문조사나 사람들이 대면 접촉을 해서 하는 인터뷰 같은 건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빅데이터가 보여주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데이터 시대에 더 소규모의 인터뷰 또는 대면 접촉,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고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들도 훨씬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빅데이터 시대에 모두가 빅데이터 전문가가 돼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지만 역으로 빅데이터가 알려줄 수 없는 그 사각지대를 잘 발견해내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꼭 데이터 시대를 사는 방법이 검색창에 있는 이슈들을 잘 알고 그리고 데이터를 다 숫자로 이제 들여다보고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많은 데이터의 축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또 데이터들이 쌓여 있을 거예요. 우리의 몸 자체도 우리의 기억 자체도 수많은 데이터의 결집인 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얻은 데이터만이 세상의 모든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데이터들은 어떤지를 끊임없이 관찰해야만 우리가 세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주고 빅데이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고법을 알려주는 책 모두 거짓말을 한다 였습니다.